피해자 보호 대 피고인 방어권입니다. 자, 승 의원님 헌재 판단에 반대한 이유 좀 설명해 주시죠. 당연히 반대 신문권이라는 건 중요해요. 우리가 참고인이라도 옛날에는 참고인 진술조사라는 걸 이걸 하나 법정에 딱 제출하면 그냥 그걸로 증거 능력이 인정됐는데 지금은 이 참고인을 불러가지고 반대 신문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게 대법원 판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에서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반대 신문권이라는 건 필요한데 모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판사님들이 성폭력 사건을 굉장히 많이 다루셨을 건데 저도 1년에 한 100건, 한 200건 이상 성폭력 상담회, 성폭력 사건을 저희들은 기록으로 보는 그 자체만 연구하는 사람인데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성폭력 범죄가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아버지에 의한 가족 내의 성폭행이면 이 법정에서 그 딸이 나와서 아버지가 말하는 말에 대한 반대 신문권에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사건 하나의 중당성도 필요하지만 사건 전체를 한번 열어놓고 보세요. 6살, 5살 됐는 아이들이 법정에 나오는 것 자체가 공포일 건데 거기에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고요. 어허. 자, 소장님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헌재 판단에 동의한 게 좀 전 개인적으로 조금 놀랐거든요. 네, 예. 다들 의아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피해자인데 법정에 나오면 그 심적인 고통이 2배, 3배가 되고 그 2차 피해를 당하는 건데 피해자의 마음을 누구보다 공감해야 되는 심리 상담 패널이 어떻게 그 헌재 재판에 동의할 수가 있느냐. 근데 저는 그 피해자가 법정 자체에 나오는 걸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2차 피해가 될 수 있고 너무 극한 그 심리적인 고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헌법재판장께서 그걸 낭독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피고인의 권리도 방어권도 행사할 수 있으면서 다른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조화로운 방법 중에 몇 가지가 이제 사례로 들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판사가 수사기관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는 방법이라던가 혹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대면하지 못하도록 중개장치를 사용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조화로운 방법이 강구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동의를 했고요. 예전에 제가 상담을 한 사람 중에서 또 굉장히 억울하게 누명을 쓸 뻔했던 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도 굉장히 괴롭기는 하더라고요. 나중에 무죄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성폭행을 저질렀거나 이런 사람들은 엄벌에 처해야 하는데 그 죄가 선고받기 전까지는 무죄의 가능성도 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방어권도 저는 인정을 할 필요는 있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양 변호사님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되겠네요. 지금 박 수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법정에 불러다 놓고 뭐 공방하듯이 그 자리에서 아이가 그대로 거기서 다투겠다 이렇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정 내 중개장치가 뭐냐면 판사 있고 그다음에 다른 변호인이 있고 그다음에 피고인은 빠질 경우가 더 많을 거고요. 그 얘기를 했던 것들이 맞는지 같은 것들을 이 다 별도의 방에서 보호자가 옆에서 동석한 상태에서 1대1로 보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승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가해자로 지목된 가족이 보는 앞에서 얘기하자는 거 절대 아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상황 자체가 가해자가 아버지 앞에 있는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 앞에 없다니까요? 아니 아버지가 있다니까 아버지가 반대 신문권 행사할 거 아니에요. 없어요. 아니 왜 가해자가 피해자는 반대 신문권은 그렇게 갈 거 아니에요. 변호인이 없어요. 아니 변호인이 있다고. 승 의원님 법정 질서를 왜곡시키지 마세요. 아니 정말 이건 절차가 아니에요. 그런 영상 녹화 장치가 아니,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영상 녹화 장치를 도입을 해서 아니 변호사가 없는 장소에서는 진행한다고요.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아버지는 빠진다니까요? 아니 그 아버지의 그거는 변호인이 거짓말이에요, 그 얘기를 물을 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아니에요. 안 돼요. 아이한테. 일단 그건 한번 아니에요. 들어보시죠. 예. 제 말을 끝까지 들으세요. 변호인이 미리 신문 우리 일반적으로 질문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판사의 허가를 받아요. 그리고 법정에서 중개장치를 통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상을 통해서 중개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까 좀 전에 박 소장이 얘기한 것처럼 가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한두 사람의 무죄가 아예 없느냐면 무죄가 나옵니다. 실제로 무죄가 나와요. 예. 그리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장치들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얼마 전에 대표적으로 16세 미만이면 동의를 해도 무조건 처벌하는 걸 바뀌었어요. 그리고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도 진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놓고 지금의 법정이 그대로 아이를 불러낸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 예. 자, 일단 뭐 본의 아니게 좀 상당히 토론이 격하게 진행이 됐는데 승 의원님도 뭐 앞서 하고 싶으셨던 말씀 계속 이어서 좀 해주시죠.
이게 뭐 영상 녹화 장치가 되어 있고 영상 녹화 장치에 분명히 신뢰 관계자가 동석할 것이고 국선 변호인 동석할 것이고 그다음 관계자들이 동석해서 심리 상담사까지 동석을 해서 있는 상황이지만 그 아이가 6살, 7살 됐는 아이가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을 때 그 장소에서 별도의 장소에서 그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뭐 양 변호사님 말씀대로 변호인이 그 말을 물어보겠죠. 물어서 너희 그날 어떻게 아버지가 어떠한 행동을 했느냐고 묻는 과정에 그 아이의 진술에 오염이 과연 없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러한 영상 녹화 시설이 없는 장소 같은 경우에는 양 변호사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이 법조항이 아예 위헌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우리나라의 법원이 모든 장소가 다 영상 녹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마 차단막을 치고 별도의 어떤 비공개 재판을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같은 입장에 제가 갖고 있는 입장은 그 아이가 과연 진술하는 것 자체가 정말 무섭지 않을까. 그 무서운 상태에서 그걸 제대로 잘 만들어 놓은 영상 녹화물 자체를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헌법 불합치를 통해서 효과가 유지된 상황에서 그 법원이 어떻게 그걸 합리적으로 판단할지에 대한 고민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냥 헌법재판소가 그냥 이거 위헌 이러면 이제는 그 6살짜리 아이도 적어도 영상 녹화 현장에서 나와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저는 양 변호사님 말씀에 뭐 토를 다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극단적인 위헌 판결을 했을까? 그 아이들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이거는 분명히 소수 의견에도 명확하게 나오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좀 고려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 아까 양 변호사님한테 큰 소리 내는 건 정말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 앞에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제가 아니 어떤 분이 저를 지금 막 책망하고 계십니다. 야 너 싸움 구경 재미나냐? 왜 안 말려? 막 이러시는데. 우리 승 의원님이 이제 아니 싸우신 거 아니에요? 싸우신 거 좋은 아니에요? 취지로 말씀하신 건 알겠는데 그럼요. 지금 말씀하신 우려들이 있는 거를 법원이 그대로 지속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안전장치가 없다 그래서 여기 영상장치가 우리는 없으니까 그냥 비대면으로 칸막이 해놓고라도 위험하지만 하겠다 이렇게 진행하진 않는다고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사실 입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유죄로 단죄를 해야 되는 쪽의 입장은 반드시 그쪽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쁜 의도가 아니라 입장이 갈리는 게 두 개가 마주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재판의 기본인데 아예 지금 그 말을 안 들어보겠다라는 거죠. 예. 아까 박수영 사례처럼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억울한 사람이 나와버리면 그 사람의 인생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뭐 아이고 또 크리스마스 날 또 이렇게 본의 아니게 격한 모습을 또 보여.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일부러 두 분 말씀에 이제 개입을 안 한 거는 두 분이 그 방송 시작 전까지만 해도 계속 막 웃고 떠들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좋은 사이예요. 그냥 의견의 대립이 다르다는 게 틀린 건 아니니까. 얘기를 할 때 끼어드시는 건 안 돼요. 그건 사과하세요. 예, 제 얘기 끝나고 왔어요 앞으로. 죄송합니다. 아무튼 두 분 화해하세요. 화해하세요. 화해해요. 그래? 코로나 시기에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